이게 선생님만 놀라운 얘기일 수도 있지. 선생님은 정말 놀랬거든. 이걸 중학교 때 배우더라는 거야. 몰랐어 나는. 여러분들 1년 선배, 2년 선배, 3년 선배들이 이 내용 가르칠 때마다 뭐 눈빛들이 완전 처음 보는 눈빛들처럼 실제로 풀려보면 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건 줄 알았지. 그래서 못하는 건가 보다. 처음 배우는 거에다가 내용도 좀 어려우니까 못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아니 웬걸 이거 중학교 때 하더라고요. 문제집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또 실망한 적도 있었죠. 이렇게 항이 많아. 그리고 문자가 2개만 돼도 여러 개의 문자로 생각을 하세요. 이럴 때 유리한 게 내림차수. 내림차수는 보니까 x도 2차고 y도 2차까지 있기 때문에 차수가 제일 낮은 녀석을 문자로 하라고 했지만 두 문자의 최고차가 둘 다 2차로 갔다면 아무거나 내림차수는 해도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x에 대한 내림차수는 하겠습니다. 2차항은 요거 하나. 1차항은 어디 있느냐? 3yx이에요. 마이너스 2x가 있죠? 자, x에 대한 내림차수는 지금 현재 2차항과 1차항의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상수항은 뭐냐? x가 없는 항. 얘가 상수항이겠지. 그럼 봐. 이렇게 해서 내림차수 하면 유리한 게 뭐냐면 중학교 때 풀었던 방식대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 중학교 때 뭐 했어? 2차항, 1차항, 상수항. 2차항은 당연히 x로 쪼개버리고 상수항을 뭔가로 쪼개서 곱하면 얘가 되게 더하면 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2차식의 인수분해 아니었냐고.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풀고 싶어서. 그럼 먼저 이거 찢을 수 있어야겠지. 뭐 찢는 거 치면 이것도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니까. 하자. 여기다가 살짝 적어볼게. 2y 제곱은 한쪽은 2y, 한쪽은 y. 3하고 1인데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냐면 보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y에 플러스 2y니까 마이너스 1y 되는 거 맞죠? 결국은 뭐냐? 이 녀석은 2y 마이너스 3과 y 플러스 1로 쪼개진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맞잖아. 그렇게 해서 곱하면 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써 만들어지지 않았나? 곱하면 여기는 2차식이 되는 게 맞고 더하면 3y 마이너스 2가 벌써 돼버렸네. 그래서 정답은 7번 끝까지 봐. 첫 번째 인수는 x에다가 2y 마이너스 3을 더해주고 두 번째 정답은 x에다가 y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내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필기하시고 원래대로라면 233번을 좀 시켜야 될 텐데 복습도 할 겸 234번의 기억, 니은, 디귿 좀 많이 하자. 234번 기억, 니은, 디귿 인수분해해서 각 보기 중에 옳은 게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234번 필기부터 잘 해놓고
미안하지만 잠깐만 멈춰볼래? 기억 먼저 가자. 이런 식을 복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복 2차식의 유형은 선생님의 전 재산을 걸고 약속할 때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풀면 돼요. 저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려야 되는 복 2차식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 첫 번째는 이지한 유형이라고 믿고 가는 거야. 해보는 거야. 2차식처럼 인수분해하듯이 되면 되니까. 근데 25가 1, 25하고 5, 5밖에 없는 것 같지? 풀풀로 가봤자 6 안 만들어지지. 마이너스 6 안 만들어져. 마마로 가봤자 안 만들어지고. 풀풀로 가봤자 안 만들어져. 마마로 가봤자 안 만들어집니다. 아, 그럼 이게 이지한 유형이 아니구나. 선생님이 말했던 약간 화단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시작한다. 최고참 삼수항 이용해서 x제곱 x제곱 5, 5로 찢으면 여기에 들어갈 2차항은 10x제곱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0x제곱으로 집어넣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게 x제곱 마이너스 5의 전체제곱이 될 테니까 그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뒤에 찌꺼기 챙겨야지. 10x제곱? 원래는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6x제곱 챙겨주면 되고 마이너스 10x제곱 썼다면 여기다가 플러스 4x제곱을 보상해주면 되겠네. 그럼 원래의 마이너스 6x제곱은 그대로 지켜주고 있는 걸 테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마무리를 합차공식으로 하라고 했지? 합차공식은 제곱 빼기 제곱이 돼야 되거든? 여기는 제곱식이 맞아. 완전 제곱식 만들었으니까 제곱식이 맞다고. 여기만 빼기 누군가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라 조금 아쉬워도 합차공식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이 밑에 있는 식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합차공식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을 보이는 것만 끌고 가면 돼요. 다시 봐, 칠판 봐. x제곱 x제곱 5, 5니까 이게 누구의 제곱이냐? x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고요. 16x제곱은 누구의 제곱이냐? 4x의 제곱인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있을까 혹시? 그래서 합차공식이 되는 거야. 대신 선생님이 막판에 부탁했지? 내림차순 잘 챙겨달라고. 첫 번째 합차공식 간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5에다가 한 번은 4x를 더한 거, 또 한 번은 앞에 있던 x제곱 더하기 5에다가 뒤에 있던 4x를 뺀 거. 내림차수로 적으려면 이 더하고 빼야 되는 게 중간에 적히는 게 보기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럼 A, B, C, D 이 뭐 숫자가 A, B, C, D가 결국 얘네들을 말하는 거야. 4, 5, 마사, 5 4 더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5를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1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기억 맞는 말이었네. 좀 이따 설명해서 이거 지울 거니까 필기 하시고 니은, 디귿 시간 조금 더 줄게. 마무리들 해봐. 아이고 목이야. 니은 잘 빼고 있죠? 끝에 있는 더하기 K 때문에 망한 식, 인수분해로 볼 수 없는 식. 그래서 다시 한번 펼쳐야 되는데 펼칠 때 막무가내로 펼치는 게 아니라 공통 부분이 나오게 펼쳐서 치환을 한 후에 조금이라도 쉽게 인수분해를 하길 바랬던 문제들 보기였던 거지.
자, 자꾸 열심히 풀고 있을 텐데 잘라서 미안하지만 이제 풀던 거 멈추고 풀던 거 멈추라고 할 때 니은 보세요.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도 풀 때는 봐. 짝짓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1번, 4번 짝지은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2번, 3번 짝지은 게 그래서 우리 또 잠시만 치환할까? 요거 잠깐만 이번에 어떤 문자를 해볼까? 뭐 그냥 했던 걸로 할까요? A로 할게 이번에도. 그럼 전개대식은 A에 A 플러스 2를 곱하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K가 되고 잘 기억해. 이게 선생님 설명 잘 들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그 안에 들어있는 A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서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였던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아까도 말 잘했지? 이 A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차 계수의 2의 절반 1의 제곱이 상수항 자리. 그래서 K는 얼마가 돼야 된다? K 얼마 돼야 되길? 1 돼야 되죠. 끝까지 이어서 할게 이거. 일단 계산은 끝났지만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되면서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완성이 돼요. 그런 다음에 A를 원래의 2차식이었던 X의 제곱 마이너스 3X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말했던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K는 1. 아이고 자꾸 빅소리 하네. 니은 정답이죠. 이제 마지막 디귿 조금만 더 고민해보세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에게 인수분해를 하길 바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그 문제를 보고 내가 얘로 인수분해를 하는 게 맞는지 이걸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걸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걸로 해야 되는 건지 올바른 선택을 잘해야 되겠지. 문제들마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가 결정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많이 풀어본 만큼 보자마자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제 갈게. 칠판. 지금은 당연히 저기 적혀있는 한 문자 내림차수로 가야겠죠. 항이 너무 많잖아. 그리고 x도 2차고 y도 2차니까 아무거나 문자 기준 잡아도 되겠네. 선생님은 x로 잡을게 또. 그럼 2차는 2x제곱 하나. 1차항 찾으러 갑니다. 1차는 마이너스 5yx가 있고 그 다음 플러스 1x도 있네. 1차항 정리 잘 끝난 거겠지? 좀 이상하게 됐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5x랑 1x 더 이상 없네. 그럼 이제 상수항만 적자. 상수항은 누구냐? x가 없는 상수항은 2y제곱이다. 플러스 1y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죠.
이거 왜 했다고? 2차항, 1차항 상수항 만들어서 2차항 2개로 찢어버리고 상수항 2개로 찢어서 곱하면 얘가 되고 곱하면 얘가 되게, 그리고 크로스해서 곱한 결과들을 더한 게 얘가 되게 해주는, 우리가 2차식 인수분해했던 방법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친구들 봐. 얘를 잘 들 수 있으려나? 이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야. 지금 이 식이 이거랑 같은 식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2x랑 x 쪼개버리고 여기 1이랑 2 쪽에서 붙이면 곱한 게 2x제곱, 곱한 게 2, 크로스에서 곱한 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x 더하면 마이너스 5x. 그래서 우리 이거 인수분해 2x-1과 x-2라고 적어서 끝냈던 거 아니야?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풀고 싶어서 지금 모양을 이렇게 한 문제 내림차순으로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이제 잘하면 되겠네. 잘하면 되겠어. 그럼 여기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네. 한쪽에 2x, 한쪽에 x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를 찢을 건데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면 2y에 1y 1에 플러스 y 만들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네. 2y 마이너스 1 하나랑 y 플러스 1 하나로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를 2개로 찢을 때 2개를 한 자리에는 얘를, 한 자리에는 얘를 넣어주면 되는 거야. 대신 선생님이 여기다 2x를 적었으니까 이 둘 중에 누구를 위에 적고 누구를 아래 적어야 나중에 계산할 때 이게 잘 만들어질지를 고민 잘해야 되겠죠? 고민한 사람 한번 대답해 볼까? 2y-1이 적을 자리는 윗자리 아랫자리야? 아랫자리야. 맞아요. 2y-1은 아래에 적혀야 돼. 그리고 y 플러스 1이 위에 적혀야 돼. 그래야 2x제곱 해결됐지? 이거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고, 잘 봐. 2하고 얘를 곱한 게, 2하고 얘를 곱한 게 4y-2, 1하고 얘를 곱한 게 y 플러스 1, 그걸 더한 게 5y-1. 5y-1은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선생님 x는 어디 갔어요? x 뭐하러 하냐? 이 x는 1창이라서 요거 만드느라고 사용하는 x니까 빼면 되잖아. 그냥 요거하고 아이고 미안 요거하고만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야. 얘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살짝 될 듯 말 듯 안 되는 사람들은 필기 열심히 해놓고 집에서 꼭 봐.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인수 2x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두 번째 인수 x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게 얘랑 같다고 얘기했던 거지. 그럼 찾아볼게. 2x가 있는 쪽에 ab가 있는 거니까 2x가 있는 쪽에 ab가 있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 b도 마이너스 1. 1x가 있는 쪽에 cd가 있는 거니까 c는 마이너스 2, d는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구한 ABCD를 다 더하는 문제였구나. 다 더하면 마이너스 3 나오네요. 마이너스 3 맞네. 결국 233원에 나와있는 3개의 보기는 모두 맞는 설명이었다는 얘기겠죠. 됐니? 네. 자, 필기하시고. 자, 쉬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지만 연결될 문제가 있어서 한 문제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지는 않겠지만 봐봐. 235, 36, 37, 38 다 보세요. 전부 다 같은 유형의 문제야. 그리고 다 터프로 돼 있어. 그치? 체크해놔. 숙제.
선생님이 이 중에 좀 하나 풀어줄 거거든? 그 풀이를 바탕으로 해서 남은 터프 3문제도 다 풀어오십니다. 지금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돼요. 뭐로 풀어줄까? 235번으로 풀어줘야지. 자, 일단 여러분들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어. 문제 봐. 이게 문제 설명 보면 XY에 대한 몇 차식이고 XY에 대한 1차식이고 그럼 방금 풀었던 것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살짝 지우다 말았거든. 여기 보세요. 지금처럼 생긴 이 식이 얘처럼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X도 Y도 1차로 표현되는 1차식 하나랑 X도 Y도 1차로 표현되는 1차식 하나. 그래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국 이 인수분해도 방금 디귿 보기를 할 때 풀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됐니? 요거까지 하고 시작. 집중해줘. 그럼 내림차수는 또 X도 Y도 둘 다 2차니까 선생님 X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할게. 2창 끝. 1창은 뭐냐면요 2yx랑 kx 보이네. 상수항은 x를 갖고 있지 않은 y제곱 5y 4가 분명히 말했어. 내림차수 하면 뭐가 편하냐. 아마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2차식의 인수분해였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풀어내는 거야. 맞죠? 얘들아 많이? 그래서 찢어보자. 이건 뭐 2xx 구분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되겠네. x, x. 이거 인수분해 암산되니? 누구 곱하기 누구지? y 플러스 1과 y 플러스 4의 곱이죠. 그게 전개되면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얘들아 이게 정말 이걸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곱해서 x제곱도 돼야 되고 곱해서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도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4도 만들어져야 되지만 이 두 개를 더한 게 얘도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거 더한 게 몇 y 더하기 몇이지? 2y 더하기?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진짜 되려면 k가 뭐가 됐어야겠어? k가 5가 돼 있어. 이 k가 5가 아니었으면 인수분해 못 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k가 5가 맞다면 정말 이 두 개를 더해도 완벽하게 일치한계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는 x 플러스 y 플러스 1과 x 플러스 y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두 1차식의 곱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질문은 k값을 찾는 거라 요게 2y 더하기 5가 되도록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라서 사실 계산은 여기까지 했어도 되지만 오늘 집에서 과제할 때 인수분해 끝까지 해줘. 연습할게요. 어쨌든 k는 5가 정답이 되겠죠. 자, 소금을 했고요. 테스트한 거 선생님이 바로 체크하면서 결과 알려주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봅시다. 괜찮아. 자, 계속 이어갑시다. 순환꼴의 인수분해지만 이것도 결국에 내용은 또 똑같은 239번 봅시다.
이게 군데군데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이제 곱으로 묶어내면 되는데 인수분해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도 결국에는 보자마자 먼저 느끼게 되는 건 내가 인수분해 할 때 사용해야 되는 문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아. 그럼 문자가 많을 때 선택은 선생님 무조건 해야겠어. 내림차순으로 막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암사까지 동원해서 할 거니까 잘 봐. 이걸 전개한 걸 상상을 해보세요. 전개하면 A라는 문자는 최대 2차까지, B도 2차까지, C도 2차까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거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을 해주면 될 거고, 선생님은 A에 대한 내림차순을 할 거예요. 그럼 A의 2차 어딘지 잘 찾아봐. BA 제곱 보이고, 그 다음 플러스 CA 제곱도 보이죠. 체크 끝났으면 했던 건 다 지울까? 실수하지 않으려면 요거 끝났고, 요것도 끝났어. 이제 1창 찾으러 갈게요. 1창은 B 제곱 A 보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C 제곱 A도 보이죠. 1창 끝났네. 그럼 상수항은 요 중간에 있던 게 싹 다 상수항이 안 된 거니까 A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2창, 1창 상수항 정리를 끝내게 됐고, 이렇게 한 이유는 2차식의 인수분해처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봐, 이건 인수분해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바로 있어. 뭐냐, 이게 2창에도 B플스가 보이고 상수항에도 B플스가 보이고 합차공식 워낙 많이 있을 테니 여기에도 B마시 B플스라고 하는 인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B플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목적인데 공통인수 보이면 뭐 소리를 필요 없지. 공통인수 B플스로 다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묶고 나면 남은 게 누구냐? A제곱. B플스 B마시에서 B플스가 빠졌으니까 B마시에 A는 남아 있었겠네요. 그 다음 B플스 뺐으니까 마이너스 BC만 남아있겠죠? 이것도 2차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A제곱은 AA로 B 곱하기 C가 한쪽에 B가 들어갈 거고 한쪽에 C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더해서 얘가 만들어질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위치는 B 말고 C 위치에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BC도 되고 더했을 때 B-C 1차항 개수도 만들어질 테니까. 네, 정답은 B플C 그리고 애플B 그리고 마지막 MRC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푸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렇게 내림차순이라 적고 나서 풀고 있는 문제들이 다른 추가 개념 없이도 계속 내림차순만 가지고 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문제수가 많다는 거기도 하고. 정답이 몇 번인지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으세요. 그럼 몇 번 해볼까? 한 문제만 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241번 시작해볼래? 241번. 이번 시간 좀 충분히 줄 테니까 마무리 잘 지어보세요. 이 문제도 느낌이 많이 되지. 문제가 시작부터 x-하고 y-7을 알려줬다는 건 문제가 묻고 있는 식을 정리를 잘한다는 건 인수분해를 잘 해내면 그 인수들 중에
x-y나 y-g가 있다는 얘기일 거야. 그렇게 나온 거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2 루트 3을 넣어서 계산하길 바라고 있다는 뜻이야. 뭐 그럴 거라고 문제가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렇게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것도 힌트라면 힌트가 되는 거지. 문제 자체가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풀라고 하는 건지를 문제가 알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요. 그러려면 인수분해를 잘해야 될 텐데 무조건 문자 맞다 생각하면 내리쳤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이따가 할 때도 어차피 이거 전개면 또 다 같이 2치 할 것 같으니까 선생님 좀 이따 풀 때 똑같이 x를 기준으로 내리차선 풀겠습니다. 하지만 y로 하든 z로 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차수가 같기 때문에 낮은 차수를 문자로 잡아야 된다는 그 기준에 모두 만족이 될 거라서 x든 y든 z든 어떤 문자로 내리차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잔소리 한 번만 더. 인수분해 문제를 잘 풀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문제가 묻고 있는 식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거든. 저기 왼쪽에만 적힌 것만 봐도 벌써 몇 개야. 좀 이따 한두 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보면 이걸 보기 자체로 풀어야 되는지, 공통부분 치환해서 풀어야 되는지, 공식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적용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내림차선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조금 이따 배우기들 다른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문제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하나씩 정해져 있어. 그 정해져 있는 방법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방법으로 끝까지 실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인수분해를 잘하게 돼. 워낙 문제마다 푸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시간 충분히 준다 했지? 한 2분? 2, 3분 정도 더 줄게. 마무리도 해보세요. 그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하고도 남을 시간이야. 풀 수 있다면. 풀질 못해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시간을 소비할 수 있어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시간은 충분한 거. 자, 마무리가 잘 됐길 바라면서 설명을 가보자. 빠르게 해볼게. x의 2차부터 찾아갑니다. x의 2차 마이너스 yx제곱이랑 플러스 zx제곱 보이네요. 얘들아, 이런 것도 경험인데 보통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y-z라고 하는 식을 많이 보지 z-y라는 식을 많이 보진 않거든요.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두겠지만 아마 선생님 느낌은 조금 이따 이걸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는 한이 있어도 y-z로 적는 게 보기가 좋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냅둘게. 그럼 또 실수하지 않으려면 지우자. x의 2차 정리 끝났지. x의 1차 찾으러 갈게.
요게 x의 1차이네 요게. 그죠? 그래서 얘들아 이것도 암산 좀 해볼까? 미리 인수분해 해놓자. 와플지하고 와마지로 그게 1차일 테니까 요거 인수분해 미리 해준 거야. 그 다음 x가 없는 상수항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 yz제곱이랑 마이너스 y제곱 z가 있죠? 그치? 한 줄 더 적기 조금 시간이 아까운데? 여기 좀 봐. 이거 누구로 묶을 수 있지 얘들아? yz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yz로 묶게 되면 뭐 남아? 여기에 z, 여기는 마이너스 y 남는 거 맞아? z 마이너스 y가 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z 마이너스 y보다 y 마이너스 z가 편하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걸 yz로 묶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yz로 묶어버리려고. 잘 봐줘. yz로 묶으면 z 마이너스 y가 맞고 yz에 마이너스까지 같이 묶어주면 y 마이너스 z가 맞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나 이거 이제 바꿀 거야. 마이너스 빼놓고 y 마이너스 z가 돼도 바꾸려고. z 마이너스 남기고 싶은 사람은 z 마이너스 y로 하세요. 상관없으니까. 선생님은 자꾸 입에 붙는 게 y 마이너스 z라고 그래. 그럼 봐. y 마이너스 z y 마이너스 z y 마이너스 z 인수분해를 하고 있는데 공통인수가 보이면 망설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묶을 거야. 여기도 봐. 선생님이 또 하나의 팁을 줄 테니까. y 마이너스 z로 묶잖아. 그럼 여기가 몇 x 제곱이 되지? y 마이너스 z로 이걸 묶으면 얘는 몇 x 제곱이 돼야 돼? 1. 아니 잘 봐봐.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야 돼. 이건 선생님의 개인적인 버릇이기도 하지만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2차 계수가 음수인 거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y 마이너스 z로 묶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싹 다 뽑아서 묶을 거야. 그럼 여기가 x 제곱이 되겠죠. 여기 대답 좀 해줄래? y 마이너스 z도 뽑았지만 마이너스도 뽑았으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지? 이게 마이너스가 붙은 y 플러스 z 돼야 되는 거 이해돼? 잘 봐봐. y 마이너스 z만 뽑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y 플러스 z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뺐던 마이너스까지 없앨 수 있는 한 번 더의 마이너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남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 잘하고 있는지 맞으면 확인해 봐야겠다. 이거 마이너스 붙은 y 마이너스 z 빼버리면 뭐 남게? 뭐 남지? 플러스 남니 마이너스 남니? 그렇지. 이거 마이너스까지 빠졌으니까 이제는 플러스 y z가 남아있게 되겠죠. 다시 선생님이 자꾸 고집 부리고 있는 건가? 이걸 x에 대한 내리차선을 했어. 내리차선을 하다 보니까 z-y가 보이더라고. 근데 선생님은 y-z가 편해서 z-y 대신 마이너스를 빼놓고 y-z 이것도 yz로 묶어서 z-y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yz로 묶어서 y-z가 되게 해줬다고. 그래서 강제로 y-z를 만들어냈거든. 그럼 이제 y-z로 묶어주면 되겠는데 y-z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묶게 되면 이 좀 이따 인수분해되는 이 2차식의 2차 계수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요게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선생님은 그것도 싫다 이거야. 그래서 y-g로 묶을 때 마이너스도 같이 따라서 묶어주면 x제곱 y-g 묶었지만 없던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여기에도 마이너스가 붙은 식이 남게 될 거고 마이너스에 y-g까지 묶었으니까 플러스 yg만 남게 되는 거고.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x, x, 여기는 y, g 더한 게 y 더하기 g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답은 마이너스 붙은 y 마이너스 g에다가 첫 번째 인수 x 마이너스 y에다가
두 번째 인수 x 마이너스 g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들아 이제 숫자 대입할게. 끝까지 봐. 마이너스 와마지 자리에 마이너스 2루트 3 넣어달라고 그랬지. 엑마와 자리에는 2 플러스 루트 3 넣어달라고 그랬죠. 그 다음 우리 1단 할 때 공부했던 거다. 선생님 이거는 안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뭘 안 알려줘?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잖아. 점의끼리 더하면 되나? 더하면 이거 없어지면서 x-g 만들어지고 좌변끼리 더했으면 우변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우변끼리 더하면 2 더하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계산할까? 요거 합차공식 먼저 계산 가능하지? 4 빼기 3이니까 요거 1이네. 이거 1이네요.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니까 그냥 2루트 3만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루트 3.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2루트 3 2번이네요. 자, 필기해 놓으시고 선생님이 고집 부린 걸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수업할 때 2차식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거라면 되도록이면 2차 계수에다가 계수를 음수로 만들어 놓지 않을 겁니다. 양수로 유지할 거예요. 음수로 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은 그냥 그게 싫거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자, 필기 끝나신 분들 페이지 넘겨서 242번 시작해보세요. 242번도 ABC가 어떤 상태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그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수분해부터 먼저 해보는 거예요. 삼각형의 정체를 밝히라는 건 결국에 뭐 삼각형을 구성하는 세 변의 관계를 알아보라는 건데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 242번 문제 나와 있는 방정식 봐봐. 그 방정식으로 ABC가 무슨 관계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정리를 해봐야 돼. 그 정리라는 게 인수분해를 말하는 거고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아마 세 변의 관계가 나올 거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등변인지 정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를 말해보는 거예요. 지금은 다항식이 아니라 방정식이지.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마다 끝에 는 0 있는 거 계속 체크해줘야 돼. 나중에 또 서술하면서 그런 거 안 적어서 감점되는 경우도 많아. 자, 시작해볼까? 문자 너무 많네. 그지?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 찾아봤어? 누구니?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 누구야? B요. B야. A하고 C는 3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B에 대한 내림차수를 시작하겠습니다. B의 2차 한번 불러줄래요, 여러분들이? 2차 한번 불러주세요. A 더하기 C의 B제곱. 이게 2차야.
한 거 끝내자. 그 다음 1차 불러줄래요? 1차 불러줘. 1차 불러달라고 해야 되는 대답이 있는데 1차 없다고 대답하면 되지. 뒤에 1차 없어요. 바로 상수항 가야지. 상수항 간다. A제곱 A제곱 C 마시 C제곱 마이 C제곱 1창이 없으면 상수항 바로 적어야지. 여기서 잘 봐도 계속 이 뒤에 건이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하는데 지금 차수도 높고 그러니까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럴 때 선택하는 게 항이 4개인 게 보입니까? 그래서 둘둘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둘둘 짝짓기. 그럼 나 여기부터 갈게. 짝질 때는 보통 아무나 짝져도 다 돼. 선생님 그냥 눈에 띄는 대로 1번, 2번이랑 3번, 4번 짝질래. 1번, 2번 짝지면 A적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남는 게 A 하나, C 하나. 3번, 4번은 C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근데 C제곱으로 묶는 것보다 이 모양 가지고 싶으면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A가 남을 거고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C 한 개 플러스 C가 남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할게. 공통인수 발견됐지? A 플러스 C가 발견됐고 남아있는 건 누구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남았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봐. 이렇게 B에 대한 내림차 쏟아니까 볼래? 지금 문제가 뭐지? 이거하고 칠판 잘 봐. 이거하고 얘를 더하는 건데 이걸 지금 정리한 게 얘야. 그럼 봐. FC 보이잖아요. 그럼 묶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FC로 묶어주면 되겠지. 묶어주면 누가 남느냐? 여기는 B제곱 남아있고 FC로 묶으면 여기 누구 남았느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남아있네. 그리고 는0 적는 거 잊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은 식이야 여러분들한테. 됐니? 그럼 결론 지어볼까? 얘들아 이거하고 이걸 곱한 게 0이래. 얘하고 얘를 곱한 게 0이 되는 정답 여러분들 어떻게 말했었어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2차 방정식의 정답 몇 또는 몇이에요? x는 2 또는 3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어? 맞잖아. 조수를 곱한 게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지금도 얘랑 얘를 곱한 게 0이 된다는 건 a 더하기 c가 0이거나 b제, a제, c제가 이렇게 연산된 게 0이 되면 되는 거 맞아?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0이 되는 거지. 그래. 그 정답이 두 가지야. 그런데 문제 다시 돌아와. 242번 문제 밑줄 거나 첫 번째 줄에다 밑줄 거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BC에다가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ABC가 아니라 삼각형의 세 변을 의미하고 있는 ABC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출발 자체가 이거였어. 그냥 ABC가 아니라 변이니까. 변이면 무조건 길이라서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해볼까? 정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왼쪽 정답과 오른쪽 정답 중에 진짜 정답은 누구게? 오른쪽. 오른쪽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양수끼리 더해도 어떻게 0 만드냐? 누군가는 음수가 될 수 있다면 0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 사용되고 있는 ABC는 음수가 없어요. 0도 없어. 이거 양수들만 더해서 0 만든다고 뻥치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맞아? 그래서 결론 이건 안 되고 이것만 된다. 그럼 이거 기억나지?
마씨 제곱만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 이거 무슨 정리 쓸 때 많이 썼더라? 피타고라스 정리. 누가 즉 빗변인 쪽이지? C가 빗변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이죠. 아, 정리하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답은 이걸 만족해야 된대.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C가 빗변인 삼각형이야. 그래서 정답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또는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죠. 정답 5번입니다. 뭔가 여기서 약간 좀 머뭇머뭇거리는 느낌이 선생님이 들고 있네. 조금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필기 성실하게 해놓으시고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244번 시작해봐. 244번. 이번에도 무조건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풀 때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을 때 어떤 정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정답이 양수들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맞다면 정답이 되겠지만 안 된다면 정답에서 지워줘야 됩니다. 세변의 길이를 의미하는 문자가 A, B, C니까 또 미리 말할게요. 선생님 좀 이따가 마찬가지로 A에 대한 내림 차선을 할 겁니다. B나 C로 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하세요. 대신 선생님이랑 조금 풀이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어. 결과는 밖에 나올 거지만 내림 차선하는 문제의 주체가 바뀌면 모양은 바뀌겠지. 그걸 보고 헷갈려 하지 말라고. 호윤이 다 했어? 하고 있어? 정확한 입시 어떤 체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알고 있죠.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신에 포커스 맞춰서 여러분들 3년 동안 공부할 거잖아.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수업이 더 중요한 거야. 더. 믿진 않겠지만 선생님 대학교 갈 때는 내신 반영 비율이 뻥 안 치고 뻥 안 친다. 1%도 안 됐어. 내신 반영 비율. 오로지 수능이었거든. 수능 그러니까 기준은 그랬어. 수능 80%, 논술 또는 면접 10%, 내신 10% 이렇게 기준을 잡았는데 실제 반영률은 1%도 안 됐어. 수능하고 논술 또는 수능하고 면접이 다르거든. 근데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잖아. 내신이 중요하다고.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가려면 뭘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진짜 정말 거짓말같이. 학교 담임 선생님도 학원 선생님도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는 말을 해주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내신 공부만 한 거지. 전교 1등 하는 거 좋아하면서 이번에도 전교 2등이랑 선생님의 차이가 엄청났구나. 역시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막 했지. 고1 때까지.
근데 올 겨울방학 때 성적표 나눠주면서 담임 선생님이 한국제리 선생님이었는데 전교등 성적표를 나눠주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동규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 힘들 거 같아서 어떡하니 이러는 거야. 그때 알았어. 선생님 모의고사 공부는 대충 했거든.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 알고 나서 선생님이 좀 감성적인 건지 울음이 많아요. 집에 가서 울었지 또 억울해가지고 펑펑 울었어. 그러면서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스타일을 바꿔버렸어. 내신보다는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공부 방법으로. 수능 잘 보려면 수능 공부를 하면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 되면 토익이나 테스트나 토플 공부하겠지만 영어 공부도 토익 공부하다 보면 토익 점수가 점점 올라가. 진짜 시험만 봐도 올라가. 계속 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면 이제 될 건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해주잖아. 이미 알고 있겠지만 내신이 중요해. 수능보다 내신이 중요하다고 지금.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 배우고 있는 선행이 너무 중요하고 뭔가 긴장감을 잘하고 있는데 혹시 뭔가 마음이 좀 흐트러지고자 하는 그런 낌새가 느껴지면 계속 정신부장을 하라고요, 여러분들. 자, 시작해볼게요. 2창, 이게 2창이네. 그래서 2창 정리한다. 2창은 개수가 b-c가 되어 있는 게 2창. 1창 찾으러 갈게. 이것도 선생님 봐봐. 이게 지금 b제곱 a하고 c제곱 a가 1창인데 그냥 a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여기가 c제곱이 되거든. 근데 선생님은 마이너스 b 플러스 c 적는 것보다 b 마이너스 c 적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이걸 그냥 a로 묶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묶을 거예요. 그럼 요렇게 분배한 거하고 요렇게 분배한 게 얘처럼 묶이게 될 거겠죠. 그 다음 상상은 b제곱 c하고 마이너스 bc제곱. 그래서 한 줄 아껴도 되지? 여기 봐. 이거 누구로 묶을 수 있죠? bc를 묶을까? 마이너스 bc를 묶을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그냥 묶는 걸 좋아할 것 같아? 마이너스 붙여서 묶는 걸 좋아할 것 같아? 마이너스 붙여서? 그냥 선생님이 지금 좋아하는 모양은 b마씨거든? b마씨가 나오게 해주면 그냥 bc로 묶는 게 좋겠어? 마이너스 붙여서 묶는 게 좋겠어? 맞아. 선생님은 이거 그냥 묶을 거예요. 그냥 bc로 묶어주면 알아서 b마씨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암산능력 믿을게. 여기에 b마씨 보이지? 여기도 b마씨 보이지? 여기 머릿속에 막 상상되고 있지? b마씨랑 b플씨 같이 있는 거. 그래서 b마씨, b마씨, b마씨 어쨌든 있으니까 묶어버릴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여기는 as. 여기는 마이너스 그대로 붙을 거고 b마씨 하나만 빠졌으니까 아직 b플씨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b마씨 빠졌으니까 bc 남아있겠네. 그럼 이제 여기 인수분해는 뭐 어렵지 않잖아. a 두 개로 쪼개버리고 여기는 b 하나 c 하나로 쪼개버리고 그런데 더한 게 b플씨가 되는 게 아니라 마비 마씨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마로 찢어버리는 게 낫겠지. 그래서 결론 b마씨 첫 번째 인수 mab 두 번째 인수 mc까지. 이거 정답 말해볼래? 정답 뭐게요? 이 문제의 정답이 아니 이 방정식의 정답. 숫자 3개 곱하기 0이 되게 되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 이상이 0이 되면 돼. 그러니까 얘가 뭐이거나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0이 된다는 건 B하고 C가 어떻다는 얘기야?
B하고 C가 같거나 아니면 A하고 B가 같거나 아니면 A하고 C가 같으면 돼. 그럼 정답은 뭘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뭘까? 이거를 음, 이등변.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이거 간혹 가다가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과 그리고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게 무슨 뜻이야? B하고 C만 같아도 되고 A하고 B만 같아도 되고 A하고 C만 같아도 된다는 얘기야. A, B, C가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게 아니게?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답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잘 봐.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의 정답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B하고 C 같아야 된다. 그리고 A하고 B 같아야 된다. 그리고 C하고 A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 세 개가 셋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 개 모두 돼야 된다는 그리고가 붙게 되면 이때는 정답이 뭐게? 맞아. 이때는 정답이 정삼각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정답 적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더라. 실수하는 사람 없더라고. 실수는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냥 셋 중에 두 개만 같아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세 개를 다 갖게 해서 이 정답은 정삼각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문제의 정답은 정삼각형도 정답이지만 정말 두 개의 변만 같게 표현된 이등변 삼각형도 정답이거든. 아니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정답을 정삼각형이라고 말하면 되겠어? 아니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게 옳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빡센 문제 한번 풀어볼까 우리? 선생님이 아마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못 풀 가능성 거의 99.9%를 되지 않을까 싶은데 246번 시작해보세요. 246번까지 하고 또 잠깐 쉬겠습니다. 246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풀어준 적 없는 문제입니다. 풀 수 있다면 선생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한테 배운 문제였다거나 아니면 그 학생이 머리가 꽤나 영특해서 풀 수 있었던 거겠지. 결론은 못 풀어도 주눅 들지 말라는 얘기야. 못 푸는 게 정상이니까. 그래서 들어봐. 풀고 있는 246번. 아, 선생님이 문자 받으면 내림차순 하라고 했지? 이거 내림차순 해봤자 도움 못 받아요. 내림차순 해봤자 도움 못 받아. 물론 내림차순 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것도 보여줄 거야.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보면서 느꼈겠지만 내림차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 내림차순에서 적은 식들이 2차식일 때입니다. 2차식일 때 내림차순 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2차식처럼 이수분해가지고 마무리 지어버리면 끝나는 거였단 말이니까. 근데 아무리 내림차순으로 한다고 해도 그 내림차순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3차식이나 4차식이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럼 내림차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뭘로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잘 고민을 해봐. 선생님이 얘기해 줄 게 있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선생님 아까 이거 푸는 방법 말해줬었는데 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지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 참 100%, 200% 잘 소화하고 있는 거겠지.
웬만큼 영특하지 않는 한 그러기 쉽지 않다.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와 이게 진짜 천재인가 그런 느낌 드는 친구들이 선생님이 20년 넘게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불과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구리에서 가르쳤을 때도 뭐 강남 압구정에서 가르쳤을 때도 어느 지역에서도 다 통틀어서 이게 진짜 머리 좋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그러잖아. 선생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라. 나도 보통 사람, 너희들도 보통 사람. 노력만이 살 길이 보통 사람. 자, 사실은 선생님이랑 수업을 했습니다. 볼래? 내리쳐서 가볼게. 근데 A도 B도 C도 다 4차식인 거 맞아? 그러니까 그냥 A에 대한 내리쳐서 해볼게요. 자, 4차항 정리 끝났어. 3차항 불러줄래? 3차항 없어. 2차항 불러줄래? 맞아. 2 B제곱 A제곱이 2차항입니다. 난 A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2A제곱 B제곱으로 적는 것보다 2B제곱이 개수가 되어 있는 2차항처럼 표현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지. 1차항 말해줄래? 없습니다. 그럼 3차항은 누구지? B의 4제곱 마이너스 C의 4제곱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식으로 무슨 식으로 된다 했더라? 아니? 이런 식으로 무슨 식으로? 나 지금 누구에 대한 식으로 내림차순 했지? A에 대한 문자를 A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했어.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4차식. 그런데 몇 차고 몇 차가 없죠? 이런 식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보기 2차식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그러면 일단은 어렵거나 말거나 일단은 쉬운 유형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믿어보지 뭐. 이거 에제로 분리해주고 이거 합차공식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B제곱 플러스 C제곱 하나랑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하나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을까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할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럼 곱해서 해결했고 곱해서 해결해서 이제 더해서 뭐만 나오면 되지? 더해서 이것만 나오면 되는 거였어. 나와 안 나와? 두 개 더하면 이거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잖아. 그럼 이 보기차식 문제는 이지한 모습이었던 거야? 아니면 좀 하드하게 어렵게 풀리는 왼쪽 유형이었던 거예요? 오른쪽 유형이었던 거예요? 왼쪽 유형이었던 거야. 그럼 인수분해 끝났어. 어떻게? 에제에다가 한 번은 B제 C제를 더한 거. 한 번은 A제곱에다가 B제 마이너스 C제를 더한 거.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이 하기 전에 해결을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의 보기차식 인수분해 수업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100%? 무슨 100%야? 200%, 300% 이해하고 있는 학생인 거야. 그럼 정답은 이게 0이 되시거나 아니면 이게 0이 되시면 되는 건가? 네. 가능한 건 왼쪽 오른쪽 두 개 다는 아닌 것 같아. 누가 불가능하지? 왼쪽 불가능하지. 아니 이것도 삼각형의 세변인데 그럼 A, B, C 다 양수일 텐데 양수들끼리 제곱하면 양수일 텐데 양수끼리 돼서 어떻게 형을 만들어? 말도 안 되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것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피타 정리 모습에 맞게 정리하면 에제 B제 더한 게 C제랑 같다는 뜻일 테니까 정답은 누가 빗변이 되는? C가 빗변이 되는 직각 삼각형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5번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이거 항 몇 개짜리지? 4개짜리지. 자, 이 문제 풀어줄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잘 들어. 항 4개짜리는 보통 몇 개 분리한다고 그랬어?
세 개 하는 두 개, 두 개, 세 개. 맞아. 2 플러스 2로 분리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아.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줄 내용은 이런 문제는 3 플러스 1로 분리를 하는 게 옳습니다. 이때 표기 자료가 좀 있다가 3 플러스 1로 분리할 때 이 3은 뭐냐?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3개를 묶어서 분리를 해주는 거야.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 여기 번호 매겨볼게. 칠판 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을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 될 것 같아? 1, 2, 3. 그게 보이는 거지. 맞아. 이렇게 1번, 2번, 3번 따로 연결해주고 4번만 분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누구의 제곱이지? A 제곱, 제곱. 마이너스 이건 C 제곱에 제곱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럼 무슨 공식 써서 이수분해 가능해? 자, 맞아. 그런데 이제 마지막 풀이는 똑같은 거야.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근데 이거 0 되는 거 불가능하니까 이게 0이 돼야 된다. 이게 0이 된다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C가 B변인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지. 말했듯이 항 4개짜리는 잘 들어줘. 항 4개짜리는 보통 내림차순으로 다 풀립니다. 다 풀려. 그런데 가끔씩은 항 4개를 2 플러스 2 또는 아니면 3 플러스 1로 분리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 그 많은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100문제 중에 95문제 정도는 이거. 극소수의 문제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데 표기 잘해주라 그랬어. 언제 4개짜리를 3 플러스 1로 분리해서 풀어야 되느냐. 그 만들어져 있는 4개 중에 누군가 3개를 묶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 보일 때 여기까지 적어줄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뭘로 묶어내느냐? 나머지 하나는 합차 공식으로 묶어내는 거예요. 3개를 묶는 기준은 완전 제곱식. 그렇게 3개 묶은 것과 나머지 하나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럴 때 2 플러스 2가 아니라 3 플러스 1로 분리하게 된다는 얘기. 여기 잘 해놓으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한두 문제 아니면 두세 문제 정도만 풀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고생들 했어. 조금만 더 뛰면 돼요. 근데 오늘 날이 좀 포근해가지고 안 쌓일 것 같은데. 뭐 파일이요? 왜? 그 파일로 이렇게 놀랄 만하냐 할 뻔했어. 자, 그다음 인수분해를 할 때 선택해야 되는 마지막 방법. 마지막 방법은 문자 한 개. 인수분해에 되는 식에 사용하고 문자가 x면 x만 한 개, y면 y만 한 개, a면 a만 한 개. 거기에 차수는 3차 이상이었습니다. 문자는 한 개밖에 없어서 좀 인수분해하기 편해 보이지만 차수가 3차 이상일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 바로 최근에 강학식의 나눗셈에서 배웠던 조립제법. 특히 나머지가 0이 되게 해주는 인수정리 기억나? 인수분해라는 건 사실 나눗셈에서 말하는 그거잖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거. 잘 봐봐.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에 원리는 검산식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이 지금 인수분해야. 인수분해니까 이게 없어야 인수분해가 되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 되게, 나머지가 0이 되게 정리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인수정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바로 시작해볼게.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는 게 최고지. 248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걸 인수분해를 할 건데 지금 보다시피 문자 몇 개? 한 개. 차수는 몇 차? 3차.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에 저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거냐?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조립제법. 잘 봐. 3창, 2창, 1창, 상수항. 대답 잘해줄래? 여기에 내가 A를 적는다는 건 X-A로 나누겠다는 뜻인 거. 오케이? 네. 그렇게 찍찍찍찍 적어서 이때 나온 걸 얘를 뭐라 불렀었고? 나머지 여기를 뭐라 불렀었지? 몫이라 불렀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인수분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0. 얘가 무조건 0이 되게 돼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다가 마음대로 막 아무거나 넣는데서 여기 0 나올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적절한 수를 딱 넣어야지만 막 계산되고 마지막에 여기 올라가는 게 6이 되면서 0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넣는다고 해서 0 나오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네. 그래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자리에 대입할 숫자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도대체 누구를 넣고 시작을 해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나머지가 0이 돼서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 되고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이 되면서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지를 찾는 거지. 자, 팁이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막 어쨌든 됐던 간에 이 숫자가 얘랑 곱해서 여기 올라가게 되는 거 맞아? 그리고 그게 6이 돼야 되는 거 맞니? 네. 그러려면 이 숫자가 누구든지 간에 얘하고 얘를 곱한 게 6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숫자는 둘 다 누구의 약수가 돼야 되지? 6. 맞아. 6의 약수가 돼야 돼. 6의 약수하고 관련 없는 게 들어가면 절대 여기가 6이 나올 리가 없겠죠. 이해돼? 그래서 여기 잘해놔. 여기에 집어넣을 숫자는 컨디션 좋으면 한 번에 찾습니다. 근데 컨디션이 나쁘면 좀 몇 번에 걸쳐서 찾아야 될 텐데 그 몇 번에 걸쳐야 되는 숫자가 바로 누구냐? 이 녀석의 누구?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몇 번 집어넣다 보면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6의 약수 몇 개 있지? 1, 2, 3, 6, 4개 있지? 부호까지 따지면 몇 개야? 8개가 되는 거야. 양의 약수 1, 2, 3, 6, 4개에다가 음의 약수 마일, 마이, 마삼, 마유까지 해서. 선생님, 그래도 8개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럼 컨디션 진짜 나쁘면 8번째 만에 찾게 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말고 보통 그 약수를 집어넣을 때 앞쪽에 있는 작은 약수 몇 개 있지? 그 중에서 정답이 걸려듭니다. 이해돼? 그래서 해볼게. 1 3 마이 안 되겠네. 그럼 지워. 이렇게 해서 안 나빠서 좌절하지 말고 지우세요. 1 안 되면 그만해. 그럼 2 4 8 3 6 드디어 된 거죠. 아, 알겠어. 지금 이 주어진 3차식은 누구로 나눠버리나? X 마이너스. 그래서 이분에 끝났어. 얘들아 봐봐. X-2로 나누면 몫이 누가 되고?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이게 없다. 이게 바로 뭐지? 인수분해야. 맞아. 몫이 나누는 식 곱하기 몫만으로 끝나는 검사식 곧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정도쯤은 뭐 눈으로 봐도 할 수 있지. 더 돼야 돼. 더 되죠. 그래서 정답 X-2 곱하기 인수분해하면 애플 1 곱하기 애플 3까지
추가적으로 인수가 더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변수는 한 개인데 차수가 좀 높다 싶으면 조립제법으로. 대신 그 조립제법은 나머지가 무조건 0이 될 수 있는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집어넣어서 찾아준다는 얘기인 거겠죠. 자, 필기 간단하게 하시고. 연습할 겸 우리 4차도 한번 연습해볼까? 250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250번. 조립제법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1차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를 찾는 문제였다면 그 조립제법을 이제 인수분해에서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똑같이 목과 나머지를 찾는 조립제법은 맞지만 나머지가 0이 되게 해줄 수 있는 그 식을 찾는 데 사용하는 게 조립제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의 이용 가치가 꽤나 높은 거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얘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몫이 몇 차야? 3차. 3차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당연히 한 번 더 해야 되겠지. 맞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가 더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차수의 기준은 2차 정도야. 3차 이상은 눈으로 판단이 안 되니까 조립제법을 쓰자는 거예요. 지금 영찬이 말처럼 4차를 이제 조립제법을 써서 하나를 찾아.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몫이 3차거든. 그럼 그 3차가 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또 조립제법을 가지고 그 나와있는 3차의 몫을 한 번 더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면 말면 되고 했을 때 나오는 게 더 있다면 추가로 인수를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선생님 컨디션 안 좋으면 핑계 대면서 좀 일찍 끝내줘. 밖에 날씨도 안 좋고. 자, 지금 보면 정리했고 여기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줄게. 10의 약수 꽤나 많지. 1, 2, 3, 4, 6, 12 6개 6개에다가 음까지 따지면 12개 12개 중에 하기엔 너무 벅차다면 근데 선생님을 믿어도 돼. 1, 2, 3, 4, 62에 6이나 12보다는 앞쪽에 있는 1, 2, 3 또는 마이, 마 3 정도를 하다 보면 정답이 나오게 돼 있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팁이 더 있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다항식의 모든 개수의 합이 0이면 반드시 그 다항식은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아까 풀었던 248번 봐봐. 248번은 모든 개수의 합이 0이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물론 안 됐었고. 근데 지금 볼래? 이거 모든 개수 다 넣으면 얼마 나올 것 같아? 0 나오는 거 맞니? 17 마이너스 17 다음에 0 나와. 이거 의심하지 마. 무조건 x-1로 납작일 테니까. 가자. 1 곱해서 올리면 1 더해서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더해서 곱해서 이게 됐어. 결국 이 4차식은 누구로 나눠 떨어진다? x-1로 나눠 떨어진다. 한번 불러볼게. 뭐 누구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뭐가 찜찜하잖아. 아니 여기가 혹시 인수분해가 더 되는 상태가 됐다면 이대로 적어서 정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이 몫을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했으니까 저기다가 1 넣으면 돼, 안 돼? 1 넣으면 안 돼. 시간 낭비야. 이거 다 더한 거 0 아니라서 1은 무조건 안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약수들 몇 개만 고민해 보는 거지. 여러분들 도움 좀 받을까? 누구로 되나? 3으로 되니? 그러네. 그러면 한 줄만 더 적을게. x-1도 인수였고 이 몫을 한 번 더 나눠보니까 누구로 나눠 떨어진다? x-3으로 나눠 떨어지고 남은 몫이 누구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남았던 거죠. 그럼 이것만 x를 2, x만 2로 바꿔주면 되는 거 맞겠어? 이렇게 변수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지만 차수가 꽤나 높아서 우리가 공식을 통한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기까지 하다면 그때는 웬만하면 조립제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니? 자, 숙제 체크하고 끝냅시다. 숙제는 259번까지고요. 수환이 되네. 아까 선생님이 몇 개 지적해준 터프 문제도 있지? 그거는 꼭 풀어올 수 있도록 하고 남은 터프는 그냥 주셔도 됩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무슨 요일? 월요일 몇 시? 2시에 볼 거고 숙제뿐만 아니라 오늘 돌아가서 뭐 해야 돼? 아니? 뭐예요? 돌아가서 치카치카 샤워 청결 유지하고